안녕하세요. 일론 마스크입니다. 8월 9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얘기를 좀 해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주시면은 중간중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제목에 달아놓은 것처럼 교통안전 캠페인, 지난번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교통안전 캠페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대단하게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도 아니고 이런 걸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겠습니다만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언제부턴가 계속 이런 생각을 해 왔던 것도 있고 해서 기록이라도 남겨놔야 되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크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일본 사람들이 왜 운전을 할 때 양보를 잘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향이 좀 다르다. 일본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경쟁을 좀 우선시하는 성향이 있고 일본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경쟁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충돌하는 거를 피하는 거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향이 약간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성향, 문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그 우리의 판단 기준, 뭐가 옳고 그르다라고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그런 거가 모인 게 어떤 윤리나 뭐 혹은 도덕 시스템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판단 기준들이 모여 있는 거가 그 사회의 어떤 윤리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때 그 앞차가 이렇게 끼어드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상황을 가정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윤리 시스템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행동을 하고 일본 사람들은 또 일본 사람들 나름대로의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윤리 시스템 안에서 판단을 해서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게 더 우선순위에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 생각에는 경쟁이 굉장히 위쪽에 있고 일본 사람들도 뭐 경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 다른 사람들과의 이 충돌을 회피하는 거 이거를 더 그 판단 기준에서 우위에 두고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차 이렇게 끼어드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이게 지금 내가 지는 거 아니야? 지면은 안 되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더 우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뭐 하이빔이나 경적을 울리는 뭐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충돌을 좀 피하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기가 속도를 줄여주고 그냥 넣어주는 뭐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 이게 어떤 뭐 운전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윤리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결과다. 그래서 이건 뭐 물론 뭐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사회의 역사랑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경이 다르면 또 그 배경에 맞는 그 각각의 사회에 맞는 윤리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거 안에서 경쟁이 우위에 있고 충돌 회피가 우위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하는 거, 경쟁에서 지지 않는 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해주는 게 좀 어렵다. 한국에서는. 대신 그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해서라기보다는 일단 거리를 두고 싶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양보라는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도로 환경에서 안전을 생각하거나 좀 스트레스가 덜한 상황을 생각하면 경쟁을 우선시하는 윤리 시스템보다는 충돌 회피를 우선시하는 윤리 시스템이 훨씬 유리하다.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양보들을 많이 해주는 게 안전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매번 확인을 한다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뭐 인구 뭐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고 수인가 사망자 수인가 모르겠는데 한국이랑 일본이랑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어쨌든 양보를 잘하는 윤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안전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는 좀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양보를 잘할 수 있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처럼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지금 길게 횡설수설했습니다만은 이 윤리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는 거를 경쟁보다 더 우선시하도록 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루아침에 뭐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뭔가 계속 노력들을 하고 뭐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바꿔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일본도 안 그랬었으니까요. 그 올림픽 전에는, 그 예전 올림픽 전에는 엉망이었으니까.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만 좀 너무 그 먼 얘기니까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라 좀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경쟁을 하는 어떤 경쟁심을 이렇게 막 내보이는 뭐 그런 성향을 간단하게 바꿀 수가 없다면, 그러면 그 경쟁이라도 좀 안전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경쟁.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상황은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좀 더 안전하게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게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윤리 시스템이라는 거가 사실은 우리가 이 경쟁을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성향이 운전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 안에서 이 경쟁을 우선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운전할 때 드러나는 것뿐이지 운전할 때만 경쟁을 하고 평상시에는 안 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할 때만 어떤 다른 성향,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냐면 이런 거는 이제 습관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운전할 때만 우리가 경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뭐 판단 기준이라던가 습관이라던가 성향은 그냥 그대로 두고 운전을 할 때만 룰을 좀 만들어 보자. 다른 룰을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무슨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뭐 우리의 그냥 평상시 살면서 사용하는 윤리 시스템을 가지고도 뭐 이런저런 다양한 게임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게임을 제대로 하려면 그 게임에 맞는 룰을 알아야 되고 룰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전도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경쟁을 진짜로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판단 기준까지는 안 바꾸더라도 이 상황에서의 맞는 룰을 지킬 수는 있지 않을까. 뭐 그냥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이냐? 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지금 우리가 운전이라는 거가 다들
그냥 일상적으로 너무 익숙하게 하고 계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임으로 치면 굉장히 살벌한 게임이다라는 거죠. 자동차가 사실상 흉기 아니에요, 흉기. 간단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타고 있는 사람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요즘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간단하게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흉기를 갖고 우리가 항상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나름대로의 룰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룰, 규칙 이런 거를 좀 집어넣자, 뭐 그런 얘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어떤 게임의 룰은 이 흉기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 흉기를 가지고 싸울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누가 막 시비를 걸어서. 그러면 내려가지고 딱 맨주먹으로 어디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가지고서는 그래서 승부를 보는 뭐 그런 상황이라면은 솔직히 자동차가 흉기다 뭐다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죠? 나와서 맨주먹으로 승부를 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동차라는 이 또 흉기 혹은 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전이라는 게임을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무기의 크기 요거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세냐, 그리고 센 놈은 약한 놈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절대로 보호해야 한다. 요 룰을 조금 만들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자 대 운전자,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솔직히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의 썬팅도 그런 어떤 연장선에서 그 사람들이 다 진하게 안에 전혀 안 보일 정도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가 운전자를 보고 판단을 쟤는 나보다 뭐 내가 좀 해볼만 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특히 무슨 뭐 여성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약간 노인이라던가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힘으로 자기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건 제압을 할 수 있겠다,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막 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대 사람을 놓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그 자기 어떤 신체적인 그 약점이랄까 뭐 이런 거를 노출을 시키지 않는 게 훨씬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죠, 깜깜하게. 뭐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것보다도 저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게 안전함을 느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놓고 계속 생각을 하면 자꾸 이 우리가 갖고 다니는 무서운 흉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안전보다는 그 경쟁이 더 우선시되는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건 사람을 빼자. 앞으로는 운전과 관련해서 어떤 룰을 만들 때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말자. 이 새로운 게임을 할 때는, 그러니까 앞에 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차가 나보다 작으면, 내 차보다 작으면 보호를 하자, 싸움을 걸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 차랑 똑같은 차면 싸움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하자라는 거지, 도로상에서의 어떤 트러블을 전부 다 없애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이 정리가 좀 되고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정리가 안 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나보다 작은 차는 보호하자, 건들지 말자. 그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러니까 부딪혔을 때 많이 깨지는 쪽이 약한 거고 덜 깨지는 쪽이 센 거죠. 그러니까 제일 센 게 뭐 버스나 트럭 아니면 무슨 그런 중장비 같은 뭐 이런 차들은 별로 이렇게 사고 나도 크게 안 다치잖아요. 그죠? 그런 차들은 자기랑 부딪혀가지고서는 더 많이 깨지는 차들이랑 하면 이거는 그 창피한 거죠. 그 사람들이 명예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면 그 뭐 쓸모가 없는 룰입니다만은 일단은 그건 창피한 거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 운전이라는 게임에서는 무지하게 이거는 쪽팔린 거고 창피한 거다. 자기보다 약한 그
그 상대랑 싸움을 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작은 차에 타고 뭐 무슨 완전 그 진짜 조폭 같은 그 깡패가 타고 있어도 작은 차는 건드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 운전하는 동안에는. 내려서 어디 딴 데 가서 맨주먹으로 싸우는 거는 모르겠는데 운전하는 동안은 그거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면 도로상에서 가장 약한 그 상대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경차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도로상에서 가장 약한 대상은 보행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행자도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의 목숨은 중요하니까 이러지 말고 이 게임에서는 그냥 제일 약한 이동수단이다라는 거죠. 뭐 자전거도 거의 뭐 비슷한 동급의 그런 약한 그 이동수단이고. 제가 그 사적 제재라고 따로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제목에다가. 이제 요 얘기가 좀 나오는 그런 지금 장면인데 보행자가 아무리 나쁜 놈이고 진짜 막 몇 명을 죽인 막 그런 아주 험악한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경찰이 아닌 이상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뭔가 해코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동차 대 보행자는 싸움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게임의 룰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한국에서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운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게 한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진 건지 아니면은 뭐 가정교육이 그런 건지 그 원인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에서 누가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막 화가 나고 가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정의를 좀 구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경우도 있고 몇 번 어렸을 때는 그게 결국은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전부 다 사적 제재다라는 거죠. 제가 요게 그 시다모님이 댓글 남겨주셨을 때 제가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거예요. 시다모님이 자전거랑 관련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불법이냐 아니냐 뭐 이런 그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도로교통법상은 위법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우리가 불법이냐 아니냐에 조금 더 유난히 일본 사람들도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언론의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뭐 불법, 위법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거는 지금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가서 뭔가 얘기를 뭐 지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도가 심해지면 결국 이 사적 제재의 범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하던 불법을 저지르던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가 제대로 그쪽 방향으로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법치주의를 선택한 나라에서는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제재는 공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공권력이. 이거는 뭐 일본의 그 충돌 회피를 우선시하는 윤리 시스템이랑도 연결이 있지만 일본은 잘 안 해요. 이 사적 제재를.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일본에서 양키라 그러는데 뭐 한국의 양아치랑 거의 비슷해요. 이 양자가 하여튼 뭐 그런 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레벨 이런 수준의 이런 분위기에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안 해요. 누가 뭐라 그러니까 무시를 하고 지나가거나 그냥 짜증나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고 누가 뭐 그 불법적인 일을 하더라도 규정을 어기더라도 근데 한국은 그거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가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규정에 있는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해 놓은 그 사회의 어떤 규정을 어긴 거가 명확했을 경우에 뭐 최소한 뭐 신고를 하는 거는 뭐 크게 사적 제재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거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자기가 직접 개입을 해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지적을 하는 뭐 그런 거가 제가 지금 이제 일본에서 한 10년 살고 한국에서 10년 살고 미국에서 10년 살았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 살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은 한미일 순서로 한국 사람들이 그 개입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공권력의 어떤 신뢰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오늘 얘기하면 안 되고 얘기가 끝나질 않고 그리고 우리 채널과는 좀 다른 문제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를 그 내가 가서 응징을 해줘야지, 내가 지적을 해줘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 세다. 근데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적 제재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사적 제재가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지금 앞으로 제가 지금 제안하는 운전이라는 게임의 룰에서는 보행자가 뭘 하던 이게 지금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런 나쁜 놈이라고 해도 운전자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동안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죠. 차라리 내려서 어디다가 정확하게 주차를 하시고 내려서 가서 그 뭐 때려 눕히고 뭐 잡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뭔가 드릴 말씀이 그거는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입니다만 운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를 하자라는 겁니다. 예외 없이. 진짜로 막 도저히 내가 이거는 참을 수 없다, 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들이받는 경우는 자기랑 급이 같은 차 부딪혔을 때 야 이게 누가 더 셀까 잘 모르겠는데 한번 부딪혀 봐야 알겠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같은 급의 차들끼리만 부딪히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부딪히는 도로교통법 같은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열받으면 가서 들이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룰이 적용이 되면 꽤 안전하지 않을까. 아무런 룰이 없는 상황에서 이 룰만 있어도 같은 급끼리만 부딪히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나보다 훨씬 덩치 크고 힘세고 진짜 완전 싸움의 신이 운전하고 있어도 이 사람이 경차를 타고 있고 내가 덤프트럭을 몰고 있으면 이 차가 아무리 뭘 해도 그리고 내가 저 놈이 어떤 놈인지를 알아도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시비를 털면은 안 되겠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임의 룰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적 제재랑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 스트레스잖아요. 이거는 성향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개인적인 성격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불법이야. 이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야. 뭐 이런 거에 제가 좀 그런 쪽이었습니다만. 그러면 운전하는 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가서 얘기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게 결국 내 스트레스로 쌓인다라는 거죠. 그 스트레스로 쌓이면 그냥 평상시 같으면은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에 반응을 하게 되고 또 그게 좀 또 큰 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도 내가 가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라도 가서 저걸 해줘야 돼. 이게 저는 소영웅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영웅심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적 제재가 가능하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조금 멈추면 결국 내 스트레스도 낮추고 결국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제가 말씀드린 게임의 룰은 뭐 그냥 자기가 실천하면 되긴 되는데 요 사적 제재랑 관련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윤리 시스템과의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요 안전한 경쟁을 하자라는 거는 이건 뭐 다른 사람이랑 관계 없잖아요, 그죠? 나만 해도 크게 문제가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 너는 나보다 작은 차니까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뭐 부자든 뭐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가격은 무시하고 네가 나보다 작으니까 그냥 봐준다 뭐 이렇게 해주면 좀 당장이라도 그런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결과적으로 좀 내 스트레스도 좀 줄이고 허황된 기대입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서 다들 그냥 그래 가라, 먼저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좀 더 안전한 그런 도로 환경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